익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 직매장에 농산물을 내던 농가가 500여 곳입니다. 이분들의 판로가 한꺼번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운영 중단 사태를 다뤄보겠습니다. 단순히 매장 하나가 닫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태가 보여주는 건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가진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먼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익산시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문을 열었으니까 올해로 딱 10년 된 매장이에요. 이 매장을 운영해온 곳은 익산 로컬푸드 협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익산시가 이 협동조합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몇 가지 문제가 적발됐습니다. 직매장 운영 수익을 조합명의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한 정황, 그리고 정유코너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익산시는 위탁 운영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협동조합 쪽에서는 당연히 반발했고 법원에 위탁 계약 해지 효력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7일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시의 계약 해지 조치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겁니다. 결국 어양점은 2026년 3월 28일을 끝으로 운영을 종료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직매장 운영 수익이라는 건 결국 농민들이 출하한 농산물이 팔려서 생긴 돈이에요. 그 돈이 조합명의 토지 매입에 쓰였다면 그 돈의 성격이 뭐냐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협동조합 쪽에서도 나름의 입장이 있을 겁니다. 조합 운영을 위한 자산 확보였다. 혹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을 뿐 횡령은 아니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협동조합 측은 매장을 점거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줬다는 건 적어도 법적으로는 시의 판단에 무리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법적으로 맞다고 해서 현실에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혹시 로컬푸드 직매장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쉽게 말하면 동네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을 가져다 놓고 파는 매장입니다. 대형마트처럼 유통업체가 중간에서 마진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농민이 아침에 수확해서 직접 매장에 갖다 놓으면 소비자가 와서 사가는 겁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없으니까 농민은 더 많이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규모 농가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대형 유통에 납품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고 규격도 맞춰야 하고 서류도 복잡합니다. 하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은 소량이라도 출하할 수 있고 못생긴 농산물도 팔 수 있어요. 어르신 농가, 소규모 밭농사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유일한 판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양점에 출하하던 500여 농가 중 상당수가 이런 분들일 겁니다. 그러면 이 500여 농가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익산시도 이 문제를 모르는 건 아닙니다. 시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어양점 출하 농가의 물량을 모현점이라는 다른 로컬푸드 직매장과 지역 농협 직매장 12개소로 분산 출하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청 앞에 긴급 장터를 상설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있고요. 입점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열 공간을 확보하고 출하 교육도 하겠다고 합니다. 또 익산시 의회에 적격 수탁자를 빨리 선정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도 요청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나름 촘촘한 대책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현실을 좀 봐야 합니다. 500여 농가의 물량을 다른 매장 12곳에 분산한다는 건 각 매장에 40여 농가씩 추가된다는 뜻이에요. 기존에 그 매장들을 쓰고 있던 농가들도 있습니다. 진열 공간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아요. 냉장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의 핵심은 거리입니다. 아침에 수확해서 차에 싣고 매장까지 가야 하는데 어양점을 쓰던 농가가 모현점까지 가려면 거리가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어르신 농가 중에는 차가 없어서 경운기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장이 멀어지면 사실상 출하를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10년 동안 운영해온 직매장이 행정 갈등 하나로 이렇게 쉽게 멈출 수 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건 익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꽤 많이 생겼는데 대부분 비슷한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보통 지자체가 건물이나 시설을 제공하고 운영은 협동조합이나 민간 위탁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은 시이고 운영자는 조합인 거예요.
이 구조에서 시와 조합의 관계가 틀어지면 매장 자체가 흔들립니다. 농민들은 그 사이에 끼어서 피해를 봅니다. 농민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행정과 운영 주체 사이의 갈등인데 그 여파가 고스란히 출하농가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로컬푸드 직매장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농민이 주인이 아니라 위탁구조 안에서 을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좀 더 넓게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된 건 2012년 완주군의 성공 사례 이유입니다. 완주군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어서 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 모델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어요. 그 이후 전국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익산 어양점도 그 흐름 속에서 2016년에 문을 열었고요. 문제는 매장을 만드는 건 쉬운데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초기에는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하고 언론에서도 조명해주고 소비자들도 호기심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산 지원은 줄어들고 소비자 발길도 대형마트로 돌아가고 운영 주체는 자체 수익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운영 주체가 수익을 내기 위해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거나 본래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돈을 쓰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익산의 경우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부적정한 운영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쯤에서 잠깐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본에는 미치노에키라고 하는 도로변 직매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로컬푸드 직매장과 비슷한 개념인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일본의 미치노에키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제3섹터라고 해서 지자체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법인이 운영합니다. 운영 주체가 바뀌어도 시스템 자체는 유지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의 파머스 마켓은 아예 농민들이 직접 운영 주체가 됩니다. 농민조합이 장소를 빌리고 직접 판매하고 수익도 직접 가져가는 구조예요. 우리나라처럼 지자체가 건물을 짓고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민 자체가 주인인 겁니다. 물론 각 나라의 유통 환경이 다르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같아요. 판로의 지속성을 누가 보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위탁 계약이 끝나면 판로도 끝나는 구조는 농민 입장에서 너무 불안정합니다. 다시 익산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건 3월 28일 이후의 공백입니다.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려면 시의회 임시회를 열어야 하고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선정된 업체가 매장을 인수해서 운영을 시작하기까지 최소 몇 달은 걸립니다. 그 사이 500여 농가는 어디에 농산물을 내야 할까요? 시에서 말한 대로 다른 매장에 분산 출하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농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는 농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금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3월이면 봄 작물 준비가 한창입니다. 시금치, 쑥갓, 봄동 같은 엽채류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이미 출하 계획을 세워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매장이 없어지면 심은 건 심었는데 팔 데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판로 하나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투입한 종자비, 비료비, 인건비를 날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태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좋은 제도입니다. 소규모 농가에게 판로를 열어주고 소비자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훌륭한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그 시스템의 지속성이 위탁계약 한 장에 달려있다면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농민이 10년 동안 믿고 출하해온 판로가 행정 갈등 하나로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건 시스템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익산시가 빨리 새로운 운영 주체를 찾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긴급 장터도 좋고 분산 출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구조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운영 주체가 바뀌어도 농민의 판로는 끊기지 않는 구조. 행정과 운영의 갈등이 생겨도 출하 농가는 보호받는 구조. 그런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익산의 500여 농가분들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이미 봄 농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양점에 내일도 농산물을 가져가려고 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상황을 밥상의 말단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새로운 운영 주체가 어떻게 선정되는지, 긴급 대책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농가 피해는 없는지 후속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